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고요한 고려의 어느 날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도공의 작업실에서 한 명의 장인이 정성스레 도자기의 표면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진 매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걸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작품 고려청자 백태와 연화문 매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매병은 1246년 고려 후기의 정수를 담아 탄생한 도자기입니다. 첨단과학감정원의 분석을 통해 연대가 명확하게 검증된 이 작품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고려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도공들의 장인 정신이 녹아든 역사적 유산입니다. 오랜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아름다운 유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13세기 중반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인 혼란이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고종시대, 몽골의 지속적인 침입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는 발전을 거듭하며 독창적인 미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당시 송나라와 원나라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백태화 기법이라는 독특한 장식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 기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매병이죠. 이제 매병을 천천히 감상해 볼까요? 처음 시선을 끄는 것은 우아한 곡선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풍만한 어깨 부분과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하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병은 형태의 안정감과 미적 조화를 극대화한 고려 도자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매병의 가장 큰 특징은 백태화 기법으로 표현된 연화문입니다. 연화문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고려 도공들은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백색 점토를 사용해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유약이 씌워진 후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문양은 마치 물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핵심 요소인 비색 유약이 빠질 수 없죠. 이 매병의 유약은 단순한 청록색이 아닙니다. 빛에 따라 은은한 색 변화를 보이며 마치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듯한 부드러움을 자아냅니다. 이 깊고 맑은 비색은 고려 도공들이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해낸 색감으로 고려청자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유약의 깊이 있는 색감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유약층의 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매병의 고고한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색상의 변화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단순한 그릇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 매병은 단순한 생활 용기가 아닙니다. 고려 도공들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예술적 경지까지 도달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백태화 기법은 일반적인 상감 기법과 달리 백색 점토를 덧입혀 문양을 부각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연화문이 더욱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도자기는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졌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유약과 점토가 완벽하게 융합되며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연화문과 당초문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고려청자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답은 이 도자기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한 시대의 문화, 철학, 미학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연화문의 상징성은 불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색 유약의 은은한 빛깔은 고려 도공들의 신미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고려 도공들은 결코 기계적으로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빚어낼 때마다 오랜 수행과도 같은 인내,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려청자는 그 시대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지만 그것이 주는 감동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현대에도 많은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고려청자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매병이 특별한 이유, 바로 첨단과학감정원에서 연대 측정을 통해 1246년 제작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 도자기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연대 측정 결과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고려 후기 도자 기술의 정밀함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는 매병이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고려청자 백태화 연화문 매병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도자기는 고려 후기 도자기 기술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예술성과 장인 정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입니다.
이 도자기를 통해 고려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문화적 깊이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천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려청자는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 백태와 연화문 매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도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